안녕하세요. 소송의 세계 오세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건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최근 무죄가 많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제가 두 가지 사건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임무가 분담되어 있습니다. 우선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서 속이는 역할, 그리고 제3자의 계좌, 차명 계좌를 확보하는 역할, 그 후 실제 ATM기에서 차명 계좌로부터 돈을 인출하거나 또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돈을 건네받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역할을 수거책 또는 전달책이라고 하는데요. 이 역할을 보통 일반인 아르바이트를 많이 고용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유무죄가 갈리는 역할이 바로 이 수거책 또는 전달책인데요.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사회초년생 또는 대학생들이 구인 광고를 보고 취업을 합니다. 보통인 상식으로 볼 때는 이렇게 많은 돈을 아르바이트생에게 준다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업무가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일이 아닌데 보이스피싱을 돕는 일이라는 것을 왜 모르지? 요새 뉴스나 신문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왜 모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죄가 나오는 사례를 보면 하나같이 이렇게 항변합니다. 난 단지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이다. 이것이 보이스피싱인지 정말 몰랐다. 나도 속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건 중에 우선 첫 번째 사건은 그 무죄 결과가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사정이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만 20세의 대학생이고 어머니 생일 선물을 마련할 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했고 자신이 받은 아르바이트비, 즉 30만 원보다 훨씬 많은 8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합의를 했고 마지막으로 범행 과정 중에 ATM 기계가 잘 작동하지 않자 인터폰으로 은행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기사 사건도 마찬가지로 무죄를 받았는데 이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내용을 보면 정황상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무죄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국민참여재판을 악용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 여론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 보면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업무 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에 따라서 경북 구미 등지를 돌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수거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무죄가 나왔을까요? 유죄와 무죄 사이에 애매한 선상에 있는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이런 워딩을 많이 씁니다. 어떠어떠한 점으로 볼 때 어떠어떠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하지만 결국 무죄를 선고하면서 하지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유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높은 수준의 증명을 해야 하고 그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위 두 번째 사건을 보더라도 최근 추세로 볼 때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이 제법 잘 통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스피싱 수거책 아르바이트생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이거나 사회적 약자거나 대학생과 같은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약자라 하더라도 범죄가 물론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변호인이라면 피고인의 이익, 즉 무죄나 감형을 위해서 모든 전략을 동원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소송의 세계 오세호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